환절기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 3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각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폐렴입니다. 오, 폐렴. 폐렴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폐혈증 쇼크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폐렴 걸리시면은 네.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데 이제 이 환절기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환절기에 폐렴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온하고 습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는 폐렴에 걸리면 실제로 사망 확률이 70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폐렴이랑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엄마도 최근에 폐렴인가 했는데 다행히 폐렴은 아니고 감기였어요. 근데 증상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증상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이런 걸로 구별하기는 조금 힘들고 하지만 폐렴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폐혈증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감기 증상이 좀 길어진다. 그렇다면 빨리 가서 그렇죠. 알아보고 관찰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네네. 내려야 되겠네요.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환절기에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 첫 번째는 폐렴, 두 번째는 뭔가요?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공포의 그 통증을 불러온다는 대상포진.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물집이 수포가 너무 많이 잡혔다. 맞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굴에 오는 분, 목에 오는 분, 맞아요. 등에 그리고 오는 분. 돌아다닌대요. 돌아다녀요. 그래요? 여기 있다가 이쪽. 맞나요? 저희가 말한 그 대상. 네, 잘 맞추셨습니다. 통증의 왕 대상포진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과거에 몸속에 침투했던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게 되면서 발생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물집, 발진, 근육통, 발열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딱지가 생기기 전에 물집이 있을 동안은 전염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지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옷깃만 그 부위에 옷깃만 살짝 스쳐도 사지가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병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환절기에는 특히 미리미리 면역 관리를 잘 해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병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요? 아주 위험한 병. 맞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폐혈증은 몸에 침입한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서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장기 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균이 혈액 속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폐혈증 자체가 폐자가 오염되었다, 썩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폐혈증, 피가 오염되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네. 이 오염된 혈액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세균과 독소를 온몸에 퍼뜨리게 돼서 폐혈증은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감염 후 회복 기간도 길고 네.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명적인 질병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런 질병들을 몰고 다니는 면역력 저하, 이게 대체 왜,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자주 많이 드시거나 하는 거, 그다음에 만성 피로, 운동 부족, 또 미세먼지나 대사증후군, 또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외의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이요? 물은 좋은 거 아닌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갖고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거기는 차가운 물밖에 안 파는데. 그러니까요. 그 차가운 물이 원인이라고요? 차가운 물만 마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좀 무슨 소리야? 충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사연 기억하시죠? 동생의 경우는 언니랑 똑같이 독감에 걸렸지만 폐혈증, 간 수치 이상까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면역력 저하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체 면역력 저하를 부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생활 습관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분 특징이 차가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갱년기 때문인지 속에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아침마다 시원한 냉수를 벌컥 드시고 네. 냉면, 냉국 같은 차가운 음식 위주로 드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소 차가운 음식이나 찬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 내부 온도를 떨어뜨려서 신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소화력이나 신진대사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순환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저는 사실 이제 평소에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날씨가 더우면 이제 냉수, 또 냉면, 냉콩국수 그리고 이제 뭐 그 샤벳성 이제 얼음이 있는 네. 그 슬러시 그런 거. 동치미, 동치미, 아메리카노 난- 잘못 짚으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 구수하시네요. 좋아하는데 예. 올 여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말도 있잖아, 얼죽아. 그러니까. 얼어죽어도 아이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얼음을 무조건 넣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 녹화 시작 전에 정신 바짝 차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고 띵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띵한 게 그게 그 약간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미지근한 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침에 음양수인가요?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뭐 대류 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쵸. 저는 그걸 매일 마시거든요 아침에. 역시 나 정말 똑똑하십니다. 나는 아이엠 닥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예.